저는 96년도죠. 그러니까 참 오래됐죠.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때 이대 쪽에 종로 쪽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슬리퍼 신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살고 싶으면 빨리 입원하래요. 그게 대장암 말기, 뭐 중간도 아니고 초기도 아니고 말기에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예예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항암 치료도 하라는 대로 방사선 치료도 하라는 대로 거의 한 1년 동안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제 그때만 해도 체중이 한 80kg 정도 나가는데 50kg 거의 가까이 몸무게가 빠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아프구나. 얼굴에 아프다는 게 딱 써져 있어요. 그때 당시 때 그렇게 1년 6개월 조금 산다 그랬는데 조금 살아가지더라고요. 근데 1년 반 만에 다시 암이 폐로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여기서 멈춰지는구나. 폐암 수술하고가 참 고통스러웠어요. 왜냐? 통증이 좀 수반되고 못 먹고 체중은 더 빠져내려가고 걸음걸이조차 그나마도 조금씩 움직이는 거마저도 힘들어지는. 근데 그 앞전에 이 뉴스타트를과 병실에 있는 분이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보라 해서 알게 돼갖고 97년도에 제가 이 뉴스타트를 오게 됐죠. 아, 병원에서만 치료가 전부는 아니구나. 여기에도 이렇게 하니까 살 길이 열리는구나. 살게 되겠구나. 뭔가 여기에 와 계시면 처음 오신 분들 뭔가 이래 뭐 탁 바뀌는 느낌을 아마 저와 같이 한번 다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냥 그런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뭔가 쨍 하는 게 아직까지 와 닿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분명히 얼마 못 산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계속 하면서도 여기에서 오늘도 멀리서 이리 산책이나 아니면 가벼운 등산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엄두를 못 냈어요. 여기 뒤에 앉았거나 누웠거나 이게 처음 참가할 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생각만은 반드시 뭔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지나보면요. 근데 몸이 나을 수 있는 쪽으로 본인도 그렇지만 배우자도 올인하셔야 돼요. 적당히 그냥 한 1년 괜찮아지면 적당히 그냥 발만 들여놓고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올인하셔야 돼. 가족 곁에 오래도록 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떠나고 나면 다 아쉬움으로 뭔가 고통만 남는 거잖아요. 남은 가족들한테는. 전부 오로지 올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타트로 통해서 아름다운 그와의 만남이 더 한 가지 덤으로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뉴스타트 그때는 여기 지금 매달 하잖아요. 뭐 이렇게 또 한 달에 2번씩도 하고 이런데 그때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뉴스타트가 한 번 하고 언제 할 줄 모른대요. 이거 하러 미국까지 갔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주로 이 프로그램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경제적도 경제적이지만 아픈 몸을 끌고 10시간씩 이상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건 쉽지 않은 시차도 있는데 그래도 살려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살려면. 근데 거기에 가서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몸은 더 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썩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그로 1년 반 후에 참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꽃이 많으니까 촬영을 가겠다고 준비해 놓고 가기 전에 그래도 병원에 진찰을 좀 받고 가자 했는데 7월 초에 결과 보러 갔는데 암이 폐로 왔대요. 정말 고통스럽대요. 아무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붙들고 운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집이 제가 그때 당시 때 명일동이었는데 강나루 오크힐 맞은편 한강 뚝방을 몇 시간을 걸으면서 운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수술이 되니 안 되니 수술을 하니 안 하니 이러다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폐암도 수술을 했죠. 근데 폐암 수술하고 난 뒤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이 첫째 통증이 너무 자꾸 깊이 있게 수반되고 못 먹고 병원에서 담당 내 의사님이 또 한번 오픈해보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도 신의 손이 아닌데 이쯤 해서 그냥 적고 말죠 뭐. 그 사람은 내 선택만 환자분 선택만 바라고 있는데 그만하죠 내 속으로. 근데 참 그게 한 달 가고 2달 가니까 그 양반인데 가서 진통제라서 타다 먹어야 견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이쪽이.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말이지.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의사가 오픈해보자는데 안 하고 버텼다는 것도 나 자신도 또 좀 그때 상황으로는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은 의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예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끝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폐암 수술하고는 항암 치료 방사선 또 하재요. 근데 못한다고. 왜냐?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뉴스타트 왔다 갔다 하고 이래 열심히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느끼고 배운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막상 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막 그냥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뭐 말이 많냐. 그것도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런 표정으로 톤이 막 높이면서 막 그냥 정말 내가 당신 다시 보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그 대수술을 이렇게 여러 시간 걸쳐서 한 의사한테도 당신 더 안 보면 안 되냐. 근데 안 볼 수가 있네요. 통증이 소반되는데. 근데 그것도 통증이 소반되고 진통제 먹고 하루 사람이 기본적으로 공기밥 작게 먹어도 2공기나 3공기 정도는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려면 거기 3공기에서 2공기, 2공기에서 나중에 1공기로 줄어들면서 내가 보름 후에 갈까 아니면 한 달 후에 갈까 정말 슬픈 거죠. 가족 곁을 떠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슬픈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근데 정말 그게 한 6개월, 한두 달도 아니고 온이 한 6개월을 그렇게. 그런데 6개월 지나면서 어느 날 뭐가 이렇게 가다가 탁탁탁 멈추는 것 같아요. 몸 전체에서 뭔가. 그러면서 그게 다시 통증이 가끔 오기 매일 몇 시간씩 오던 게 한 6개월 후에는 다시 이제 텀이 오는 기간이 이제 좀씩 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로 한 1년 지나면서 일단 한 달 살든 하루를 살든 몇 시간을 살더라도 아프지 않고 통증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뭐 그야말로 그냥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하나씩
착각들 오래 내는 것 같아요. 아플 때. 거의 뭐 몇 달, 몇 년 더 사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지금 당장 이 시간이 아프지 않게 아픔이 좀 덜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저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20년 전에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반드시 좋아지실 거예요. 반드시 좋아지실 겁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적당한 선에 머물지 말고 올인하세요. 그때 당시 때 환자로 남아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만나는 분이 있어요. 한 10대 분 되는데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안부 묻고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가고 이게 제가 한 15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 자꾸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지니까, 또 제가 또 지금 다큐 영상 작업을 지금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또 저보다 또 젊은 분, 새로운 분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한동안 뜸해서 모처럼 이쪽 지역을 오는 때 박사님한테 인사나 좀 드리고 얼굴을 좀 뵙자고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제 다큐를 유튜브에 허종태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유튜브 주소상에. 집에서 대형 테레비로 언제든지 보셔서도 약간 힐링이 생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새는 호반새입니다. 호반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네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새끼에게 주기 위해서 지네를 죽이는 과정. 좁아요. 뱀도 잡았어. 저렇게 죽여서 새끼에게 주려고, 애기 새에게 주려고. 대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어머 세상에, 진짜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저렇게 여치나 메뚜기 이런 것도 잡습니다. 자, 이게 새끼가 있는 애기 집입니다. 자, 물고 속에 넣어주겠죠. 저렇게 애기에게 넣어주고 갑니다. 새 참 예쁩니다. 새 색깔도 예쁘고 소리도 예뻐요. 자, 엄마 아빠 새예요. 부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죠? 네. 근데 안 줍니다. 자, 다시 숙이고 꼬르륵 저렇게 애교를 하죠. 자, 어떡할까요? 천천히 다가가서 어머, 네. 자, 네. 저렇게 아빠가 잡아와서 엄마에게 주고 엄마는 새끼에게 갑니다. 이제 물고 새끼에게 주러 갑니다. 이 연꽃 계열의 꽃입니다. 어리연꽃. 자, 호반새인데 얘는 청호반새입니다. 청색이 있죠. 아까는 그냥 호반새, 얘는 호반새. 조금 전에는 청호반새. 자, 새끼머리 보이시나요? 네. 저렇게 또 먹이를 갖다 줍니다. 네. 자,
꼬리로 저렇게 지탱을 하지요. 나무에다가 탁 기대면서. 자, 이런 영상을 슬로우 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큰 뱀도 잡았어요. 어떻게 잡을까요? 나는 그게 신기합니다. 자, 저렇게 큰 뱀을 저렇게 후드려 패고 해서 뱀을 일단 죽입니다. 그리고 후들후들하게 해서 새끼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 새끼가 어떻게 먹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 새끼는 자 안으로 끌어들이지요. 예, 저렇게. 네, 저렇게. 예, 저렇게 먹습니다. 예. 그리고는 항상 그 새끼가 있는 둥지 쪽을 엄마는 바라봅니다. 네, 이거는 흰 눈썹 황금새, 새의 눈썹이 하얗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자, 지금 엄마 새, 아빠 새가 엄마는 뱀을 물고 있고 아빠는 메뚜기를 물었죠. 네. 자, 또 뱀 한 마리를 물고 가지요. 에이. 자, 새끼가 작은데 어떻게 저 뱀을 먹는지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는 이빨을 또 청소도 합니다. 저렇게. 자, 비가 오는데 또 뱀을 잡았어요. 저렇게. 왜냐하면 자식 사랑으로 비가 와도 먹여줘야 되니까. 자, 지금은 아빠 새가 먹이를 물고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엄마 새도 먹이를 물었어요. 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요? 네, 안 주고 도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엄마 새 보세요. 자, 예쁘게 울지요? 꼬르륵 하고 울었어요. 그러면 새끼 새가 이제는 너가 집을 떠날 때야. 빨리 나오라고. 네. 주지 않고 애를 달굽니다. 자, 새끼 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가 또 웁니다. 그러면 또 한 마리가 나왔어요. 새끼가 저렇게 집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열심히 한 20일 동안 새끼를 잘 키워서 저렇게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새의 모습이지만 우리 모습과 똑같죠. 자식 사랑, 또 부부 사랑, 자연 사랑. 자, 이것이 우리 자연의 이치겠지요. 자, 짧은 영상이지만 좋으셨죠? 자,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남편과 주전골 촬영을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촬영을 왔다가 촬영을 하면서 여기만 오면 이상구 박사님, 우리 이연숙 사모님 많이 생각나겠죠. 네. 저희는 사실은 1995년 11월에 저희 남편이 처음 이렇게 진한 치질로 인해서 이 병을 알게 됐어요. 치질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대장암 말기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참 저 뒤에서는 몰랐는데 아까 처음에 여기 나와서 우리 앞에 누워 계시는 우리 정말 자매님 보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울렁울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처음에 뉴스타트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한 10시쯤 되면 산책을 가잖아요. 저희 남편 못 가니까 우리는 따뜻한 양지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햇살을 쬐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하고 또 여기 올 때마다 참 많이 이렇게 가슴 아픈 분들도 만나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95년도에 처음에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96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하는데 이미 수술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암덩이가 너무 커서 이미 대장을 다 막고 있어요.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사람이 위로 먹으면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질 못해요. 암이 덩이가 너무 커서 이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변을 못 보다 보니까 치질이 생겨서 나중에 그 관장을 하는 과정에서 피를 확 쏟았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장암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MRI도 찍고 했을 때 암이 대장을 이미 벽을 뚫고 나와서 임파 전체에 다 전이돼 있다. 그래서 그 임파를 다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장을 다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수술을 해도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먹은 것이 밖으로 배출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막고 있는 장의 그 암덩이는 떼어주자. 일단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많은 암 세포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일단 방사선 치료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6주를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주, 2주 할 때까지는 그래도 참 그런 대로 잘 갔어요. 방사선 치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사선 치료를 하루에 한 2, 3분 쪼입니다. 컴퓨터로 정확하게 그 각도를 재서 이렇게 쪼이는데,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가고, 이렇게 한 주 끝나는 걸 한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6주를 하자고 그랬는데 2주를 끝나고 나서 딱 월요일 가면, 언제나 월요일 날 가면 선생님이 항상 피 검사를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면 항상 선생님이 피 검사를 할 겁니다. 왜 할까요?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를 많이 찍습니다. 흔히. 그럼 왜 할까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우리 이 박사님한테 많이 배우셨겠지만 피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피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적혈구가 하는 일이 있고 백혈구가 하는 일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한테 많이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혈구가 하는 일은 우리 몸속에 비타민이라든지 이 모든 음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각 기관에다가 옮겨주는 일,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것은 적혈구가 하고, 그럼 백혈구는 뭐하냐?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군인이 왕성하게, 군인이 잘 좋은 능력 있는 군인이라야지 나라가 안전하겠죠. 군인이 어설프면, 적이 쳐들어오면 우린 당하겠죠. 마찬가지로 백혈구도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하려면 백혈구가 건강한 세포로 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때 항상 피 검사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럼 지금 백혈구와 적혈구가 정상 수치로 잘 있나? 그래서 이 치료를 할 때 이 환자가 이것을 잘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근데 워낙이 저희 남편이 병을 오랫도록 많이 앓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배우고 또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진짜 너무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그냥 뭐 하나보다 아이고 좀 따끔하네,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내 몸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선생님한테 의논해서 물어보시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더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뉴스타트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내 삶에, 내 건강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럼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우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도 그냥 와서 그냥 아유 뭐 그런가 보다. 대충 조금 뭐 한 5분 늦게 오면 어때? 뭐 아니면은 뭐 저 뒤에 적당히 앉았다가 뭐 이렇게 뭐 좀 동작 좀 하고 노래 좀 부르고 뭐 아 박사님 얘기 오늘은 그런 얘기 했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제일 앞에 앉으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박사님이 어디에 시선이 제일 많이 갈까요? 앞 사람한테 아무래도 시선이 많이 가겠죠. 박사님은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는 그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나? 지금 눈은 여기 와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밑에서 핸드폰 보고 있구나. 박사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아까운 시간, 다들 건강이 안 좋아서 오셨잖아요. 아까운 시간, 돈 해서 오셨는데 이왕이면 정말 이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지 성공된 뉴스타트의 삶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늦지 마시고 또 정말 열심으로 내가 여기 것을 아까 우리 남편 계속 올인하세요. 올인하세요. 올인하라는 것은 뉴스타트가 내 것이 되게끔 하시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서 남는 게 뭘까요? 돌아가서 뉴스타트는 고기 안 먹고 주로 채식 위주로 잡곡 위주로 먹더라. 또 뭐 운동 열심히 하더라. 뭐 즐겁게 노래 부르더라. 그것만이 뉴스타트일까요? 아니죠. 뉴스타트 해봅시다. 우리 8개 했죠? 8가지. 네. 그 8가지가 다 뉴스타트란 얘기예요. 그럼 그 중에는 뭐가 있어요? 햇빛도 있고 건강한 건강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도 있고 맑은 공기도 있고 그렇죠? 또 절제도 있고 하나님들 믿으세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8가지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뉴스타트를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보람도 있고 저희 남편 올해 72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죠? 솔직히. 네. 네. 저희 남편 처음 뉴스타트 할 때 40대 47이었었어요. 70이 둘이 될 때까지 이제 백수입니다. 47부터 지금까지 백수입니다. 그래도 네. 그럼 사람들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러죠.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냐에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정말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제일 많이 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 그렇죠? 경조사비, 또 뭐 즐기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25년 동안 뭘 먹고 사냐? 네, 물론 서울에 있던 집을 팔아서 경기도로 옮기고 그 남는 걸로 또 좀 몇 년 살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집 팔고 경기도로 가면 뭐 한 10년은 너끈히 살 수 있어요. 네, 너끈히 살 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보고 그랬어요. 야, 너 그래갖고 나중에 어떡할 거냐? 네, 아이들 저절로 어떻게 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결혼하고 다 지끼리 잘 살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그랬어요. 이제 경기도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데 이거 지금 팔면 이제 이리로 올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한 10년 너끈히 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먹고 사는 거에 저희는 걱정 안 합니다. 단지 그래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는 못 살아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저희 남편 이제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수술을 했지만 수술을 하고 첫 번째 수술을 하고서 96년 1월에 수술했습니다. 95년에 알아서 96년 1월에 수술하고 저희가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방사선 치료를 2주를 딱 하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니까 백혈구 치수가 2,500. 정상에는 적어도 4,0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4,000에서 10,000 사이가 정상인데 저희 남편이 2,500. 그래도 의사는 합니다. 그거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한 3, 4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백혈구 치수가 1,800으로 쫙 떨어집니다. 그것도 저희는 모릅니다.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간신히 5일 동안 하고서 퇴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응급실 갔습니다. 너무 배가 아파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갔습니다. 왜 그랬냐? 장유착이 왔어요. 네, 장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먹는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물 한 방울도 못 먹어요. 그럼 이제 링거 맞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이 손가락 굵기 많은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관을 넣습니다. 줄을 이불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12지장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 꼽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 배에다가 뜨거운 핫백을 합니다. 왜 하냐? 우리 세포는 뜨거운 열을 가하면은 유연해져 가지고 그 붙었던 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라고 뜨거운 핫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먹지는 않아도 우리가 침을 삼키고 또 호흡을 하면 공기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붙은 장의 윗부분은 자꾸 이물질이 쌓입니다. 장 밑으로는 자꾸 더 쪼그라들죠. 아무것도 안 내려가니까. 그럼 붙은 장의 윗부분이 자꾸 이렇게 이물질이 쌓이면 커지겠죠. 나중에 이게 뻥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막염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 꼽아놓은 이 줄 끝으로 전기로 석션을 합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물질을.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 핫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매일 찍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붙은 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제 살았네요.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이제 몸무게는 더 빠지겠죠? 집에 가서 퇴원해서 집에 가서 무조건 잘 먹고 3주 쉬었다 오세요. 그러면 방사선 치료하던 게 딱 중단이 됐지요. 네. 그리고 3주를 집에 가서 잘 먹으라고 그럽니다. 잘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사골국 끓여가지고 열심히 먹으라고 주지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골국 말도 있지만 여행 갈 때 마나님이 사골국 끓여놓고 간다고 그러지만 사골국이요. 그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본 경험이에요. 먹어서 검사를 해보면 이게 영양가가 얼마 있나 안 있나는 피검사에 대번 나옵니다. 네. 근데 사골국 영양이 없어요. 어쨌든 3주를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먹고서 갔어요. 이제 또 방사선 치료하러 간 거죠. 갔는데 피검사를 탁 하니까 백혈구 치수 3,000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네. 1,800에서 3,0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그냥 3일 동안 띠입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피검사를 하니까 또 1,800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1,800인데도 의사는 또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4,000 밑으로는 비정상이라고요. 그리고 2,000 밑으로는 위험해요. 생명이 위험해요. 그런데도 의사는 합니다. 1,800인데도. 자, 그래서 또 이틀을 또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떨어졌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적어도 1,500 밑으로까지 떨어졌겠지요.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응급실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또 장유착. 그러면 또 먹는 거 스톱, 콧줄 꼽고 석션하고 핫팩하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이 됐을 때 다행히 일주일 만에 붙은 장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다행입니다. 자, 그냥 애썼어요. 자, 몸무게는 점점점 더 빠집니다 이제. 자, 그리고 또 집에 가서 3주일 있다 오랍니다. 이거 6주 만에 끝내지 않는데 이걸 끝내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3주 후에 또 가갖고 또 했더니 또 그 다음날 퇴원하고 왔는데 또 장유착. 이 장유착을 4개월 동안 연장 4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방사선 치료는 끝냈지만 저희 남편은 몸무게가 32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82kg 나가던 사람이 50kg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뼈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달만 쉬었다가 항암하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예, 무조건 살려만 주세요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 달 후에 진짜 잘 걷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항암을 시작을 했습니다. 항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입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주사를 맞죠. 항암 주사. 그리고 토요일 날 영양제 맞고 퇴원합니다. 그리고 3주 집에 쉬었다가 또 그다음 또 같은 사이클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이 한 사이클. 역시 6회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6회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2번 하고 나서 너무나 백혈구가 이제 1500m로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극단의 조치를 하더라고요. 메모지에다가 뭐를 써줘요. 영어로 된 뭐를 써줘요. 이 약은 수입약이고 우리 병원에 있지도 않고 종로 5가에 가면 대형 약국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 팝니다. 가서 사갖고 오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샀어요. 요만한 앰플의 약이에요. 그 약을 혈관에다가 주사를 하면 순간 백혈구 치수가 인위적으로 확 올립니다. 한 10,000 정도로 확 올립니다. 자,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 항암합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암 이틀만 하고 나면 백혈구가 3,000m로 쫙 떨어집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올린 거니까 내 몸에서 생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간신히 그 일주일을 진짜 끝내고 집에 오면 사람은 파죽이 됐습니다. 토하고 입안은 다 헐고 설사하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달에 3주 후에 또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또 적어줍니다. 메모지에다가 이거 또 사갖고 오세요. 네, 저희는 또 사갖고 놓습니다. 저희 남편이 병원 입원했던 병실이 7층이었어요. 나 그만할 거야. 나 여기서 떨어져 죽고 싶대. 이젠 그만하고 싶다. 죽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입안이 다 헐고 코피가 저절로 터지고 설사는 주룩주룩이고 먹을 수는 없지요. 통증은 있지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6회를 그렇게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 6회가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 약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약으로 바꿔서 좀 더 해보자. 네. 그런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찰나에 여기 뉴스타트에 어떤 봉사자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그분이 우리를 이 뉴스타트를 전화번호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고 바로 사무실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하고 퇴원하겠습니다. 퇴원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각서를 써라. 나중에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기.
각서 써라. 그냥 태어나면 당신 2달 못 넘깁니다. 그냥 이렇게 태어나면 2달 못 넘긴다. 그 전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럼 태어나기 전에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MRI 찍어보자. 그래서 다시 검사를 다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뭐 오만 거 이래라 저래라 뭐 약 사갖고 와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거 하느라고 1년도 넘어 걸렸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MRI 한번 찍고 가라 그래서 찍었더니 이 대장 쪽에 임파에 있던 암이 12지장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전이돼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약을 바꿔서 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그만하겠다. 퇴원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각서를 써라. 그대로 이대로 퇴원하면 아마 2달 못 넘길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뉴스타트 거기에 많이 지금 이제 또 이제 생각이 그리로 가 있었어요. 처음 알은 곳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이상구 박사님 하면은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채식 위주로 하고, 뭐 그런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냥 뭐 이상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밖에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이상구 박사님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사무실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다음 달에 여수에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퇴원을 했어요.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저렇게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가냐고, 여수까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센터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여수까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일단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여수공항에 내리면 우리가 픽업 가겠다. 그래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여수를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며칠 하세요? 프로그램 20일 하죠? 그러면 지금 며칠 되셨나요? (16일) 네, 그 정도 됐지요. 그러면은 3분의 2가 휙 넘어갔죠. 그렇죠? 그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집에 가시겠네요. 그때 여수에서 프로그램이 10일 프로그램이 했습니다. 근데 7일쯤 지나고 나니까 어메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미치겠어요. 그냥. 이 3일만 지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후속 프로그램도 없고, 이 박사님 언제 또 있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없대요. 1년 후 있을지 1년 후에 있을지 2년 후에 있을지 모른대요. 없대요. 근데 뭐 한 달 후에 미국에서는 있답니다. 3일 후에 집에 가야 되는데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20일 탁 지나고 집에 갈 때 짠하고 병이 암이 싹 나가지고 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희망사항이죠. 모두. 희망사항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아까 저희 남편 얘기했죠. 20년 전에 만나서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낳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요. 그 모임이 지금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우리가 1년에 4번 만납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이때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일주일 딱 되고 나니까 3일로는 집에 가야 되는데 어머 어떡해. 이렇게 하고 가면 병원에 각서도 쓰고 왔는데 안 간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들 뭔 딴수 있나요? 약 바꿔서 또 해봐요? 또 항암 또 해봐요? 아니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 박사님 다음 프로그램이 한 달 후에 미국밖에 없다는데, 한국은 없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둘이서 의논 하다가 그래 아직 그 2판 4판 우리 한 달 후에 미국 가보자. 가자. 뭐 어디든 간에 가보자. 그리고는 그 다음날 사무실에다가 신청서를 썼어요. 우리 미국 갑니다. 2 사람 신청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0kg가 너무 빠지니까는 저 큰 키에, 저는 이렇게 작잖아요. 저 큰 키에 32kg가 빠지니까 진짜 뼈에 가죽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헬렐렐렐렐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 저런 사람을 데리고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가 미국까지 어찌 간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꼬셨어요. 당신 미국 가야 되지. 왜 가? 병 나으려면 가야지. 응. 병 나으려면 가야 되니까. 가려면은 몇 발짝이라도 걸어야 갈 거 아니냐. 저렇게 그것도 못하고 맨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고 나면 저희가 그때 명일동에 살았는데 강동구 명일동에 살았어요. 거기서 제 차에다가 남편을 태우고 운전해서 한 30분 하남시 끝에 가면 검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 그 산 입구에까지 차를 대놓고 이제 우리 오늘부터 걸음마 연습하자. 걷는 연습에서 좀 걸어야지 내가 데리고 갈 거 아니냐. 저도 미국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우리를 끌고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냐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자. 그래서 두 다리를, 왼쪽 다리, 나 오른쪽 다리 두 다리를 끈으로 묶습니다. 발목을 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허리를 애기띠 있죠. 애기띠로 두 허리를 묶습니다. 자, 그럼 좀 서로 의지가 되겠죠? 예. 키가 작지만 둘이 어깨동무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연습. 자, 한 발, 한 발, 한 발. 예. 이렇게 걸음마 연습합니다. 예. 왜 했을까요? 미국 가려고. 예. 미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입니까? 매달 있지요. 2부 프로그램 또 있죠. 한 달 내에 20일 동안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걸음마를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한 10m, 20m 가면은 못 가요. 더 이상은 뭐 이게 막 꼬여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는 거기 앉아요.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노래책 있죠? 네, 저희도 그때 노래책 있었어요. 노래책을 제가 막 부탁을 해갖고 3권을 얻어왔어요. 한 권은 차에 놓고, 한 권은 북 있는 데 놔놓고, 하나는 화장실에 놓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 노래책 보고 노래 불러요. 자, 근데 그 노래책을 갖고 가서 오늘 20m 갔다. 자,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 쎄쎄쎄 하고 노래 부릅니다. 깊은 산속 달샘 누가 이거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는 돌아올 때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왔어. 자, 그치? 쫙 땅에다가 줄을 꺼놓고 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지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그래. 여보, 어제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단 2, 3m라도 더 가야지. 그래서 또 얼마 더 가서 앉아서 짝짝꿍하고 놀다가 또 줄 꺼놓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가려고. 예. 나야 되니까. 제가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이런 분들한테 나는 힘주고 싶어요. 네, 정말로.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고 내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올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 뉴스타트에 올인하세요. 아까 여기서 몇 번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저희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후에 미국 가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금단산을 가서 걸음마 연습을 했더니 그 산길을 2km를 갑니다. 대단하지요? 네. 자, 그래서 미국 갔어요. 자,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그러고 갔어요. 거기는 20일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박사님이 우리가 가서 이튿날 되면 거기 현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와서 피 체열을 했습니다. 피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박사님은 알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검사를 하고서 며칠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지를 가지고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뉴스타트 한번 하고 왔잖아요. 여수에서 한번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럴 리가 없는데 허종태 씨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는데 허종태 씨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뭐 다 알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저희 뭐 하고 있었겠어요? 이젠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미국을 가기 전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항암은 안 하겠지만 항암 약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항암 약을 2달치를 지었어요. 미국 갔다고. 그 우리 얕은 생각에 항암도 먹고 뉴스타트도 하고 그러면 더 안 낫겠나? 더 안 좋겠나? 그 마음으로 항암약을 2달치를 타고 갔어요. 그래 먹으면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또 그 약을 다 2달치를 들고 갔어요. 자, 그것이 피검사에 나왔죠. 제가 아까도 그랬죠. 내가 뭘 먹고 어떻게 했는지 피검사하면 대부분 나온다고요. 네. 박사님이 그런 거예요. 왜냐? 허종태 씨는 이미 뉴스타트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럴 리가 없는데 뭘 하고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우리 항암제 먹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박사님이 그렇지. 한번 봐라. 자, 당신 결과 한번 봐라. 그래서 결과지를 우린 뭐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딱 봐서 박사님이 설명하는데 혹시 여기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피검사하면 간 치수가 나옵니다. GOT, GPT라는 간 치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정상인은 35, 보통 35 정도가 정상이랍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 받은 그 검사 결과제는 이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와서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한 3일 있으면 나옵니다. 간 치수가 388. 간이 초토화되게 생겼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는 항암제, 방사선 많이 했잖아요. 그 후유증도 있는데다가 계속 항암제 약을 먹고 이러니까 간이 388.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의 경우에 또 다음에 암이 전이된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암이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갈 확률이 많지요? 그렇죠? 네. 자, 박사님이 선택은 당신이다. 우리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약을 먹겠어요? 계속? 아까 우리 남편 그랬잖아요. 항암하고 방사선 거부하는 것도 그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맞아요. 병원에서 의사는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려고 내가 버팅기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의사가 하라면은 아유, 네네 살려만 주시면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박사님이 우리 두 부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둘이서 우리 방으로 돌아와서 또 둘이 손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쓰레기통에다가 그 2달치 약을 버렸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20일 동안 아주 정말 신나게 뉴스타트 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전날 역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또 옵니다. 와서 또 우리에게 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가 있을 때 한 15일 정도 지나면 한국으로 바로 집으로 결과지가 옵니다. 왔을 때 모든 간이 정상으로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매일 정말 밥도 너무 맛있고, 여러분들 여기 와 있으니까 밥 맛있죠? 네. 정말 오늘 저녁에 저 호박죽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네. 밥도 맛있고, 또 같이 산책을 할 때도 참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 당신은 그런 병이었군요. 나는 이런데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이런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국 갈 때 금단산 2km 걸었다 그랬죠. 올 때는 뛰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있을 때 거기에 직원 한 분이 이 짠디밭에 노란 민들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민들레를, 키가 작은 민들레인데 그 민들레를 카메라로 탁 고정시켜 놓고 우리 보고 이 속을 한번 들여다보래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 민들레는 노란색이죠? 네. 꽃잎이 몇 개예요? 수도시 많죠? 못 세보셨죠? 네. 그냥 우린 생각에 노란 민들레 꽃잎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렇게 생각했죠. 그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그 속에는 깜짝 놀랄 신비가 있더라고요. 꽃술이, 얼마나 꽃술이, 수술과 암술이 너무나 아주 예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여러분들 보셨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있으시나요? 본 적 없지요? 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 내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내 눈으로 안 보였기 때문에. 안 보인 걸까요? 보려고 노력을 안 했지요. 그쵸?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신비한 비밀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모른다고 나는 믿지 않았던 거야.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모른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 믿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를 해도 내 마음이 와닿지 않았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 카메라를 가지고 다른 꽃도 보고 또 이 꽃도 보고 그랬어요. 진짜 신비한 거예요. 세상에 이파리에는 가지가지, 지금 여기도 이 하얀 이파리에 바깥쪽으로 초록이지만 하얀 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 박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꽃의 식물에도 유전자가 있다 그랬죠? 네. 민들레는 씨를 씹으면 민들레가 나오지 개나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장미를 심으면 장미가 나오지 해바라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다 유전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남편이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를 때예요. 뭐 아브라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준다면 나도 한국 가서 카메라 사가지고 저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 사진에 사자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오밤중에 10시나 돼서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새벽에 6시에 나가고 몇십 년을 그렇게 돈의 노예로만 살았던 얘기예요. 자기도 카메라 사가지고 한번 저 사진 한번 찍어보겠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 진짜로 산대요. 근데 나는 아무리 지금은 좀 잘 걷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뭐 2달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6개월 후에 죽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알아보니까 우리 이렇게 뭐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그 시절에는 이렇게 똑딱이 카메라면 삼성 아니면 소니 뭐 조그만한 이런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야 뭐 한 3, 40만 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꽃에 이제 꽂혀가지고 자기 꽃 찍어야 된대요. 그 꽃 찍는 카메라 마크로 렌즈 달려있는 카메라를 물어보니까는 자, 카메라 바디 하나에 250만 원. 카메라 하나에 렌즈가 보통 4, 5개가 되는데 렌즈 하나하나마다 250만 원. 와, 뭐 카메라 한 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는 카메라 다리까지 하려면 뭐 한 1,500만 원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못 산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죽으면 내가 그걸 두고 얼마나 못 사준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겠어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냥 아무 마음이 막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샀는데 뭐 찍을 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하나 사다가 읽어가면서 딱 찍고 읽어가면서 찍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아주 뭐 높은 산 이런 데 못 가니까 저 하남시 끝에 가면은 이렇게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가서 꽃 화분 하나 빌려 아줌마 이거 하나 찍고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찍고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덜로 가는 거예요. 덜로 그다음 또 산으로 이렇게 살짝 가는데 갈 때마다 우리는 뉴스타트를 이제 해봤잖아요. 자, 뉴스타트 해봅시다. 뭐예요? 자, 맛있는 현미밥 먹지요? 햇빛 쏘이지요? 맑은 공기 쏘이지요?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가면 그게 저절로 돼요. 그쵸? 네, 밥 사갖고 다니고 과일 사갖고 다니면서 저 가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햇빛도 쏘이죠, 맑은 공기 쏘이죠, 물 맛있게 먹지요? 갈 때마다 여보 오늘 화이팅! 또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뉴스타트 해봅시다. 8가지 저절로 될까요? 네, 되겠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년이 지나갔어요. 10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갔어요. 자, 미국 갔다 온 지가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이제 병원도 안 가죠. 왜냐면 약 먹을 필요도 없는데 뭐 병원에 갈 일이 있나요? 안 가지요.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병원 한번 가볼까? 그래요. 그래 내가 그래 안 맞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을 갔지요. 의사가 깜짝 놀랐겠지요. 자기 2달밖에 못 산다고 자기 입으로 막 욕하듯이 했는데, 예, 각서 쓰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그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래 이왕 왔으니까 그럼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피검사부터 MRI까지 다 찍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 일주일 후에 오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 겪은 일이죠. 그 일주일은 참말로 죽음이에요. 그쵸? 아이고 미쳐요. 정말 그 일주일이 아이고 정말.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어떻게 뭘 했니요? 뭘 하고 왔니요? 1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봅니다.
자, 뭐 했다고 말해야 됩니까? 네, 뉴스타트 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뉴스타트 이상구는 돼지고기 먹지 말고 현미밥만 먹으라고 채식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아 당신 그걸 말 믿고 했냐?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겠어요? 들로 산으로 다니면 사진 찍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이 하나도 없대. 근데요,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불행의 씨앗입니다. 예, 그게 사람입니다. 자, 다 나았다, 다 없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말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 대신에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사만 해봐라 하더라고. 네, 그거야 뭐 하지요 뭐. 네. 근데 그때부터 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다 낫다 그러니까. 자, 꽃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저희가 항상 둘이서 룰을 정해놨습니다. 자, 오늘 찍으러 가면 내일은 쉬기. 또 그 다음날 찍으면 또 그 다음날은 쉬기. 그렇게 일주일에 3일만 찍기. 그 다음에 아침에 찍으러 가면 오후 4시까지는 집으로 돌아오기. 그리고 쉬었다가 저녁에 밥 먹기. 그 룰을 딱 정해놓고 그걸 지켰었어요. 근데 다 낫다고 그러니까 그게 될까요? 안 되지요. 왜냐? 자, 오늘 찍으러 갔더니 요 꽃이 덜 피었어. 생각해봤는데 요거 내일은 꼭 필 것 같아. 그럼 내일 또 가야죠. 그쵸? 예, 내일 가야지. 그럼 내일 또 가요. 그때는 거기 쫙 펴있어. 근데 그 옆에 몽우리가 또 하나 생겨있어. 그럼 내일 또 오면은 2개가 되겠지요. 그럼 또 갑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 요걸 이쁘게 딱 찍고 돌아오는데 어머 오는 길에 보니 저쪽에 어머 또 있어. 다른 게. 그러면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찍어야죠. 그러면 4시까지 올라야 못 와요. 못 오지요. 6시도 되고 7시도 되고 못 옵니다. 네. 그렇게 룰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 자긴 다 놨으니까. 네. 그리고는 자, 안 만났던 그동안에 안 만났던 요 친구도 만나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내 몸은 그걸 알까요? 알지요. 네. 딱 그렇고 1년이 지나고 이제 꽃사진이 재미가 붙어갖고 난리 났어요. 막 그냥 막 이름도 막 외우고 막 난리 났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그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백두산에 가면은 꽃이 많대요. 막 그냥 막 우리나라에 없는 희귀한 꽃들도 많고 막 너무 많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백두산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갑시다. 자, 그리고는 백두산 가는 비행기표 중국까지 가는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자 거기에 이제 여관도 이제 모텔도 예약해놓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 선생님이 6개월마다 검사하려는 검사 날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그럼 검사라도 해놓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자고.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하니 그 MRI 찍는 기사님이 벌써 의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검사 결과 보고 찍으러 가라고. 우리가 찍으러 간다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를 보고 가래요. 그래서 아이고 표 다 끊어놨는다니까 아예 뒤로 연장을 하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 폐로 전이됐답니다. 그런데 폐 동맥이 폐에 동맥에 암덩이가 한 500원짜리 동전만 하니까 한 2.5cm 정도 되는 게 폐 동맥에 딱 붙어 있답니다. 수술 못 한대요. 왜 못하냐? 동맥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동맥은 굉장히 굵습니다. 그렇죠? 굵은 핏줄이에요. 그래서 피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수술을 뛸라 그러면 동맥을 건드려야 되겠죠.
동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떼려고 건드리는 순간 동맥에 있는 피가 팍 터져 나오면서 피가 과다 출혈이 확 돼서 순간 쇼크로 죽을 수 있다. 그 다음 그렇게 뛰는 순간 이 암세포가 이 동맥을 타고 온몸을 확 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뛴답니다.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뉴스타트 해봤잖아요. 여러분 뉴스타트로 암을 이기는 것이, 암을 없애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현미밥 먹고 운동한다고 뉴스타트 하면서 그러면 암이 없어질까요? 응? 여러분들이 이 박사님한테 많이 배우셨잖아요. 네. 우리 몸에는 백혈구 속에 T셀이 있다고 배우셨죠? 네. T셀이 강해야지 T셀이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 속에 있는 세포들이 박사님 강의를 들을 때 정말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왜 이런 걸 알았을까요? 아까 우리 이현숙 사모님 그랬잖아. 우리 남편이 그랬잖아. 저희는 그 이후로 처음 뉴스타트부터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이도 배운 거예요. 이 박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서 이 암을 이겨내는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T셀을 강하게 해서 T셀이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암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한 번은 이 20일 동안에도 없어질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을 한 사람들의 20년 넘는 직위가 15명에서 20명이 지금도 만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뉴스타트에 올인하느냐, 이 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여기 와서 강의하실 때 때로는 뭐 누구가 옛날에 뭐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고 뭐 또 뭐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몸을 꽈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이 귀중한 시간에, 이 귀중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놓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박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얘기를 잘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싹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저녁 저하고 잠깐의 이렇게 만남이지만 이 작은 이 여자도 제가 정말 이 박사님하고 20년 넘도록 이렇게 살면서 저희 남편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분한테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미국 갔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뉴스타트가 내 거야. 그리고 뉴스타트 한다고 집에 가서도 돌아가서 현미밥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 하고, 그것으로서 나는 뉴스타트 하고 있어 라고 저희한테 상담 오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뉴스타트에 발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타트를 하는 중에도 폐로 전이됐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왜 됐죠? 8가지 중에 뭘 못했어요? 절제를 못했죠. 좋은 것을 절제하는 건 더 어려워요. 내 몸에 좋다라는 거를 절제하는 거, 내 몸에 나쁜 거 절제하기는 정말 쉬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와서 배워봤지만 집에 돌아가서 야, 내가 한 20일 동안 돼지고기 삼겹살 못 먹었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김치찌개 부글부글 해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 척 얹어갖고 먹을 거야. 맛있겠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왜 안 해요? 네, 그게 내 몸에 안 좋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내 인식에 각인이 됐잖아요. 그건 내 몸에 안 좋다라는 걸 각인이 됐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쉬워요. 안 하는 거 쉬워요. 자, 근데 내 몸에 좋은 거, 그건 뭐가 좋아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자, 예, 저 건강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좋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그쵸? 내 스트레칭, 이현숙 사모님 스트레칭 이렇게 했잖아요. 야, 이런 것도 다 좋은 거고, 아무리 좋은 것도 오버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좋은 것을 절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오버한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어서 아우 저 우리 룸메이트가 아우 나는 오늘 요까지밖에 못 가는데 아우 저 여자는 맨날 저까지 가. 아우 그러고도 쌩쌩해. 아우 난 내일은 작정을 하고 나도 거기까지 가볼 거야. 물론 아까 저희 남편하고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운동했다고 그랬죠. 자 오늘 10m 가고 그 다음날 2, 3m 더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10m 밖에 못 간 사람 그 다음날 100m 가야 돼 100m 가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억지로 끌고 가면 갈 수야 있겠죠. 그럼 그 다음날은 뻗어갖고 못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은 알아요. 아이고 이 바보야 네가 오버했어. 더 망쳐놨네. 내 몸에 좋은 것을 절제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 하면서도 폐로 전이된 것이 사진 촬영하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내 페이스를 오버해서 계속.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항상 그런 거를 많이 유념하시고. 그래서 그럼 저희 폐암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의 뒷얘기가 또 궁금하죠? 네. 제가 대장암에서 임파암까지는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폐암 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통증이 옵니다. 자, 수술 안 된다는 걸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이렇게 조그마한 여자가 과장 선생님 집까지 찾아갔어요. 막 집까지 찾아갔어요. 왜냐? 뉴스타트로 암을 없애는 원리를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T셀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내 의지가 엄청 정말로 내가 오로지 올인해서 그래야만이 내가 뉴스타트로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정말 맛있어. 내 유전자가 깨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게, 깨어나게. 그거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암덩어리가 있으면서 이거를 그렇게 내 세포로 이 녹아내는 것이 참 인간으로 어렵다. 이 뉴스타트로 이걸 하는 것이 참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그게 잘 안 되더라. 어렵더라.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변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떼어내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이제 더 재발 안 하도록 노력은 뉴스타트 잘할게. 근데 요것만 띄주면
되기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 선생님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판사판 아니냐. 뭐 이래가 수술 못하면 어차피 죽을 끼고 뛰다가 죽어도 죽을 끼고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뛰어달라. 참 기가 차겠죠. 안 된다는 걸 억지로 그렇게 달라붙어 갖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 각서 쓰고 애들까지 각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걸 띄면서 수술은 했어요. 하면서 이게 피가 너무 과다 출혈되니까 피를 7병을 수술했습니다. 수술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술은 했는데 수술하고 한 달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엄청 아픈 거예요. 아파 죽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핏줄을 타고 폐 전체에 싹 번졌어요. 다시. 그랬잖아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번질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폐 전체에 암이 싹 퍼졌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훨씬, 한 게 훨씬 더 못한 결과가 됐지요. 예, 예. 그러니 이제 방법이 없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항암밖에 없다. 그럼 또 항암하자. 그럴 때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난 여기까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진짜 선을 긋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 안 갑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놨냐? 저희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절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역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뉴스타트에 다시 처음으로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진도 놓고, 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박사님하고 그때 새로 상담을 했습니다. 새로 다시 상담하면서 다시 뉴스타트에 올인.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카메라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마음 속에 뉴스타트의 진정한 올인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2년 후에 다시 검사를 했어요. 가보자.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도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 남편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항암 방사선 치료하라는 거 그거 거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거부하는데 어느 날은요.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게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러고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 이렇게 뉴스타트와 이렇게 정말 관계를 갖고 저는 무엇보다도 진짜 이 뉴스타트라는 이 센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매달 이렇게 20일씩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 연로하셨지만 이거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이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또 열심히 이 사업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희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뵈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냥 그랬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눈 오는 장면만 찍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 설악산 계곡입니다.